이번에는 지역별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생활권 중심의 선거구 획정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다 손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누구 뽑아야겠다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갑툭튀인가요? 갑툭튀? 청년들이 농촌적으로 가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사전에 그렇게 공부를 안 했나?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공약할 내용 수준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만났습니다. 네. 무척 반갑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굴에서 반갑습니다. 들어가시는데. 또 만났네. 아, 근데 요즘 너무 더워요. 밖에 나갈 때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입고 나가시면 두 분 다 거의 왜 땀에 완전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봄이 좋아요. 봄. 저도 봄, 가을이. 근데 제가 이제 저 가을에 태어났는데 이게 여름에는 땀이 너무 많이 나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아, 싫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또 눈 내리는 거 보면 또 좋아요. 따뜻한 데서 봐야 좋죠. 이제 진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네. 봐야지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선한 봄 이런 가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아쉽네요. 짧아져서. 혹시 그러면 다들 여름 휴가 계획들 좀 세우셨나요? 집에서 노는 거, 집에서 공부하는 거, 책 보는 거, 도서관 가는 거. 공부하는 기자는 책을 안 보면 입에 가시가 돋죠. 지금 밖에서 많이 웃음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 도서관을 못 가요. 그렇죠. 네, 도서관 열람실을 제한적으로 개방을 하고 그래서 책들이 좀 쌓였어요. 저는 이제 아빠가 낚시 좋아하셔가지고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아빠랑 배 타고 낚시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새로운 가족이 안 생기나요? 새로운 가족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난 또 뭐 저 강아지라도 한 마리 그냥 먹을 줄 알고. 이미 2마리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와이프 일정과 우리 아. 아이들의 방학 일정을 맞춰서 휴가를 가야 되지 않을까. 방학이 좀 짧아졌죠. 아마 지금 올해는 여름 방학을 한 일주일 정도밖에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심지어 저희 이제 와이프도 선생님이라서 일정을 이제 한 8월 말쯤 이때 한 일주일 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비슷할 것 같아서 그 시점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진짜 한창 덥고 그럴 때 다 버티고 네. 이제 좀 일 선선해질 하다가, 때. 그렇죠. 그때나 돼야 이미 저는 지쳐 있을 것 같은데 뭐 가봐야 알죠 뭐.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정말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셔야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뭐 물론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분들의 얘기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제 21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좀 이렇게 이번에 선출되신 18분, 전남이 이제 10분이시죠. 이 10분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갈 것 같은지 얘기를 좀 이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남에 처리해야 될 법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좀 나가야 될 건지 저희가 좀 함께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21대 국회에서 좀 풀어나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전남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좀 그 지역별로 국회의원별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영암무안 신안 지역구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뭐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역 그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금을 높이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가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이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고 또 지역 거점 의과대학 부속병을 만들고 좀 뭐 학교 신설 특례정을 둬서 학교도 쉽게 좀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뭐 지역 현안 사업을 할 때 예비 타당성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비 타당성 예타라고 하는 것을 면제해 주자 이런 근거를 마련하자 이게 굉장히 큰 핵심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재선의 서의원을 좀 살펴봤다고 하면 이제 초선 의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소병철 의원이 당선이 돼서 사실 이제 또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뭐 전남 동부권도 뭐 사실 비슷해요. 의대 얘기를 뺄 수는 없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문제 여기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약까지 사실은 뭐 많은 얘기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좀 사실은 당시 선거 때도 논란이 됐던 선거구 재조정 그렇죠. 이거 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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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이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이번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지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결국 그렇죠. 뭐 위성정당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손질하면서 당연히 선거구 획정 문제도 다시 한번 손질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병철 의원이 본인의 출신 고향이 해룡면이다. 아,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해룡면을 꼭 찾아오는 데 내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에 찬 발언과는 달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국회가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다시 좀 획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소병철 의원이 3년 뒤에 당내에서 또 국회 내에서 어떤 위치, 어떤 뭔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의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번 선거구 획정 기준안의 가장 큰 변화는 분구 가능성이 컸던 지역이 결국 다른 지역과 합쳐지면서 분구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합구됐고 다른 지역은 분구됐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경계나 구역이 조정됐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경계와 구역 조정으로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분구가 유력했던 순천시의 경우 분구 대신 구역이 조정됐습니다. 순천시와 광양곡성 구례 선거구가 합쳐진 뒤 갑과 을로 나뉘게 됐습니다. 여수의 경우는 기존 갑과 을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됐지만 경계는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던 거지만 순천 광양곡성 구례 이 갑과 을 지역을 보면 일단 갑 지역에는 순천만 있어요. 해룡면을 제외한 순천만 있고 그쵸. 반대로 을 지역에는 해룡면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이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이 되게 좀 기형적인 모습? 그쵸. 대부분이 그 지역을 반을 전체로 다 반 나눠서 갑을로 이렇게 나누는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희한한 구조로 정말. 나눠버리니까 유권자들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순천 갑은 어차피 그냥 해놓으면 뚝 떼가고 다 순천밖에 없는데 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까지 붙여가지고 왜 갑선거구라고 해야 해? 기자들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영암 무안 신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좀 영암하고는 신안하고는 거의 좀 소통이 없죠. 어떻게 보면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암 무안 신안으로 해서 묶어놨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그 생활권 중심의 선거구 획정을 한다면 어차피 다 전국적으로 다 손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정말 생각이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급했지 좀, 않습니까? 네, 또 너무 촉박했고 빡하게 날짜가 결정했다는 촉박하고. 느낌이 누가 봐도 야 이거 그냥 발에 불 떨어지니까 대충 잘랐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이제 거예요. 후보자들의 이해관계가 또 여기 또 이제 결부가 되죠. 개리맨더링. 예, 그래서 이걸 또 반대를 하고 그랬지 사실 뭐 않습니까? 이게 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분명히 바꿔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해 주다시피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이게 서병철 의원이 본인이 나서겠다 열사처럼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또 형성이 돼야 하고 또 국회가 좀 커 나간 다음에
이제 임기 1년 정도 남겨둔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선거구 조정합시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소병철 후보들. 투표한 지 얼마 되지도 네, 않았는데. 예.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이게 꼭 그 선거가 가까워져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은 사전에 이미 선거구를 다 미리 획정을 해놓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떤 준비도 못하게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급작스럽게 임박해서 이제 선거구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광양, 곡성, 구례에서만 준비를 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뛰어가서 해룡면 가가지고 이제 나 누구요라고 지금 알려야 되는 맞아요. 상황이었던 건데. 정말 그랬어요. 너무 낯설죠. 예, 예. 아, 저 사람들은 넌 뭔디?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유권자들도 공부해. 원래 순천 갑에 나오시는 분들만 아 누구 뽑아야겠다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뭐툭 튀어나오고 네. 갑툭튀인가요? 갑툭튀. 득티죠. 다른 지역을 또 한번 가볼게요. 저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 여기도 이제 초선이죠. 윤재갑 국회의원이 좀 당선이 됐는데 그 농어민 소득이 좀 안정되는 입법을 통해서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다 이런 예. 목표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법과 제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농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그래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기도 해요. 앞서 말했지만 해남이 현재 7만 명인데 이 7만 명 선이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완도가 5만 명, 진도가 3만 명인데 조만간 이 선들이 이제 무너지고 인구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제 하에서 윤재갑 국회의원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거에 외국인 노동자 특구를 설치하고 또 어르신 뭐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호국 관광 특구, 그러니까 울돌목이 있고 뭐 진도가 있고 그런 어떤 용장산성, 뭐 삼별초의 항쟁 지역도 있고 그런 유서 깊은 역사 유적들이 있으니까 이걸 호국 특구로 묶어보자 해서 그런 제안을 공약을 했고요. 뭐 외국인 노동자 특구 같은 경우는 해남 진도 완도를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뭐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급할 수 있는 특례 지역으로 해서 이제 비자 문제를 좀 하여튼 좀 완화해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수급해서 그 농촌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좀 했어요. 그리고 그 농어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그거 관련해서 어차피 이제 국가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이제 최저 가격을 이제 보장하는 거죠. 아무리 이제 공급 과잉이 됐더라도 이 정도는 하여튼 보장을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결국 국가 예산이 이제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시장 경제의 논리하고 조금 이제 저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가격이 변동되는데 그러니까 마늘을 많이 심었다. 시장이 많이 출하되면 마늘 가격이 이제 폭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뭐 갈아엎고 이렇게 해서 시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격리를 시키는데 그래요.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 됐던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저가격 보장제를 한다면 그런 악순환이 없어질 것이다. 뭐 그런 전제하에서 이 공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지원금에 대한 논란은 사실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단순하게 뭐 우리가 농어민 지원해주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시장 경제 논리까지도 사실은 좀 확인을 해서 같이 좀 바라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 사실 쉬운 내용들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윤재갑 의원이 제시한 공약 중에서 좀 특별한 건 이제 해남 진도 완도가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물론 해남이 출산율이 높아요. 전국에서 제일 높죠. 근데 어린이 특별지구 조성을 위해서 관련 법을 제정을 하겠다 했는데 좀 뜬금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네. 어렵죠. 그래서 뭐 공원을 만들고 야외 물놀이, 뭐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해남. 계절별 해남 진도 완도에 계절별 뭐 놀이시설을 확충해서 어린이 프로그램 센터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인구를 더 이렇게 확충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시설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 교통 인프라,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게- 최소한의 것도 못 누리니까. 교육과 의료예요. 네, 물놀이 자녀 시설 교육의 있다고 문제. 어, 서울에 물놀이 시설 좋대 여기 이사 가야겠다 하는 사람 그건 없잖아. 없잖아요. 광주 전남도청이 왔는데도 도청 직원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광주에서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자녀들 교육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학교들도 다 광주에 몰려 있고 네. 실제로 대학들을 포함한 뭐 중고등학교들도 사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조건에 맞춰져 있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떠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데 포커스를 자꾸 다른 쪽으로만 보시는 게 아닌가. 분명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윤재가 부원이 또 이제 그 인구 관련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증를 이제 증원하기 위해서 청년 공공 임대주택 그러니까 도시에서만 하는 게 정책이거든요. 청년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그 이제 금융 지원을 좀 늘리겠다. 청년들이 거기 이제 입주하게 되면 이런 법안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시세보다 낮게 뭐 임대료를 책정하고 이렇게 뭐 하겠다고 좀 했는데 청년들이 농촌 지역으로 가려면 뭔가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냥 기본적인 게 없는데 살 곳만 마련해 준다고 해서 사실 농촌 지역은 주거비 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맞아요. 대도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있을 법한 이제 이런 공약들,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뭐 지원 제도 이런 것을 공약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제 당선되고 나서 실제 의정을 또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폐기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참 뭐 내놓은 얘기들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라도 좀 짚어보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솔직히 뭐 제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사전에 그렇게 공부를 안 했나 싶기도 한 공약들도 사실 좀 많거든요. 사실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공약할 내용 수준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근데 뭐 국회 차원에서 이제 법률의 제정 음. 아니면 개정을 통해서 이걸 더 보완할 수 있고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하죠. 다음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포 그 아성이 깨졌죠. 결국 이제 김원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또 지방 분권에 대한 큰 꿈도 좀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일단 지방 도시의 재정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지방 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정을 그러니까 현재 국세로 돼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지방으로 이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 재정을 늘리는 쪽으로 지방 재정법을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김원희 의원 본인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나름대로 신념은 지방분권 관련법을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을 실현해야겠다 이런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법만 개정한 게 아니라 지방분권 기본법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이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으로 분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그래도 많이 지금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걸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들을 손질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맨날 지방 분권 얘기하지만 네.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방세 기본법, 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법들을 지난 국회 20대 국회 때 처리를 못했어요. 그 개정안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서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를 해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해보자. 이런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우리가 거는 기대감도 너무 많은 크고. 만큼 뭐 지금 21대 국회에 가신 열 분 모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또 지난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새 국회는 진짜 말 그대로 해묵은 우리 지역 현안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속 시원하게 그냥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시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셋이 모일까요? 다른 분들이 좀 싫어하시려나? 잘리지 않기를. 네, 일단 뭐 저희가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내용들을 가지고
시청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남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